모스크바 거리에서 으르렁거리는 람보르기니 엔진 소리가 울려 퍼질 때 드미트리 35는 놀란 듯 멈춰 섰다. 값비싼 선글라스를 쓴 그는 고급 차량이 주는 힘과 통제를 마음껏 누리며 도로 위를 달리고 있었지만 어느 순간 그의 시선을 붙잡는 광경에 그 자리에서 얼어붙었다. 어린아이 넷과 함께 걷고 있는 한 여성이 있었고 그 아이들은 너무도 자신과 닮아 있었다. 그것은 단순한 닮음이 아니라 마치 그의 어린 시절 모습을 복제해 놓은 듯한 느낌이었다. 그날은 햇살이 찬란히 빛나는 맑은 날이었지만 드미트리는 아침부터 깊은 생각에 빠져 있었다. 기술 기업을 일으켜 백만장자가 된 그는 명령만 내리면 뭐든 얻을 수 있는 삶을 살아왔다. 하지만 점차 모든 것이 허무하게 느껴지기 시작했다. 값비싼 자동차도, 주위를 둘러싼 화려한 여성들도, 성공한 회사조차도 더 이상 그에게 아무런 기쁨을 주지 않았다. 그는 순간의 쾌락만을 추구하며 살아왔고 그 안에 의미를 두지 않았다. 그러던 어느 날 그는 점점 더 따뜻한 가정과 안락한 저녁의 품이 그리워지고 있음을 느꼈다. 그렇게 생각에 잠긴 채 횡단보도 앞에서 멈춰 섰을 때 그는 평범하지만 동시에 비범한 광경을 마주하게 되었다. 한 젊은 여성이 아이 넷을 손에 이끌고 급하게 걷고 있었고 그 아이들은 이제 막 5살이 되었을 정도로 작았다. 하지만 무엇보다 그 아이들이 드미트리와 너무도 닮아 있었던 것이다. 그는 놀라움에 눈살을 찌푸리며 핸들 위에 힘을 주었다.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하지? 그는 중얼거리며 시선을 떼지 못했다. 가슴은 두근거렸고 뇌는 빠르게 설명을 찾으려 애썼다. 너무 오래 멍하니 있었던 탓에 그의 뒤에는 차량들이 줄줄이 늘어섰고 경적 소리가 연이어 울렸다. 그때 그는 눈에 띄는 한 문구를 벽에서 발견했다. 영혼의 자식은 피에서 태어나지 않는다. 사랑에서 태어난다. 그 문장은 그의 마음에 파고들었다. 그는 망설이지 않고 차를 몰아 횡단보도 쪽으로 향했다. 람보르기니는 도로를 가로지르며 여성을 따라갔고 드미트리는 그녀를 모퉁이에서 멈춰 세울 수 있었다. 차량에서 급히 내린 그는 어두운 선글라스 너머로 그녀와 아이들을 바라보았다. 여자는 갑작스레 나타난 남성에 놀라 멈춰 섰고 아이들 앞에 서서 본능적으로 그들을 보호하려 했다. 아이들은 순진한 눈으로 드미트리를 바라보며 호기심을 감추지 못했다. 금발머리, 검은 눈동자, 장난기 가득한 얼굴. 그것은 의심할 여지 없이 드미트리의 유전자를 반영한 것이었다. 드미트리는 한 발 다가서며 낮고 침착한 목소리로 말했다. 그러나 그 속에는 감출 수 없는 놀라움이 깃들어 있었다. 이 아이들의 아버지는 누구입니까? 대답을 기다릴 수 없는 듯한 조급함이 묻어났다. 여성의 이름은 이리나 오를로바, 벨라루스에서 온 이민자로 피곤하지만 단호한 표정을 지었다. 그녀는 본능적으로 아이들을 감싸 안았고 드미트리의 고급스러운 외모와 권위를 풍기는 분위기에 경계심을 보였다. 그건 당신과 상관없는 일이에요. 그녀는 차갑게 대답했다. 아이의 손을 더 꽉 잡으며 눈을 떼지 않았다. 드미트리는 한 걸음 더 다가갔다. 그의 눈빛은 날카롭지만 공격적이지 않았다. 오히려 조심스러웠다. 이 아이들은 저와 너무 닮았습니다. 당신도 느끼고 계시잖아요. 이리나는 말없이 그와 아이들을 번갈아 바라보았다. 마치 뇌리를 치는 듯한 충격이 밀려왔다. 아이들은 분명히 드미트리의 복사본 같았다. 한참을 침묵하던 그녀는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다. 그래요. 닮은 점은 있어요. 하지만 이 아이들에겐 아버지가 없습니다. 이 아이들은 저 혼자 키운 아이들이에요. 드미트리는 조심스럽게 다시 한 걸음 다가갔다. 그의 표정에는
놀라움과 함께 이해하고 싶은 갈망이 섞여 있었다. 부디 진실을 알려주세요. 전 어떤 피해도 주고 싶지 않습니다. 그저 진실이 알고 싶을 뿐이에요. 이리나는 말없이 서 있었다. 아이들을 향한 보호 본능과 드미트리의 진심이 섞인 호소 사이에서 갈등했다. 잠시 후 그는 조심스레 물었다. 혹시 6해 전쯤 모스크바의 불임 클리닉에 간 적이 있으신가요? 그녀는 그대로 굳어버렸다. 마치 전기 충격을 받은 듯한 표정이었다. 시간이 멈춘 듯 고요해졌고 그녀의 입술이 떨리기 시작했다. 네, 이리나는 간신히 입을 열었다. 그 순간 드미트리는 세상이 무너지는 듯한 감정을 느꼈다. 퍼즐 조각들이 맞춰지기 시작했다. 몇 년 전 주식시장에서의 손실과 재정적 압박으로 인해 그는 짧은 시간 안에 돈을 벌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했다. 그때 그는 한 번뿐인 정자기증 계약을 체결한 적이 있었다. 기증은 철저히 비밀리에 진행되었고 한 여성에게만 제공될 것이라는 조건이었다. 그리고 지금 그 결과가 눈앞에 서 있는 것이다. 자신과 똑같이 생긴 4명의 아이들. 그는 충격에 손으로 머리를 쓸어넘기며 깊은 숨을 내쉬었다. 이 아이들이 내 아이일지도 몰라. 속으로 조용히 중얼였다. 그 말은 현실처럼 다가왔다. 무릎이 풀릴 것 같은 감정 속에서 그는 자신의 람보르기니 옆에 기대어 간신히 중심을 잡았다. 이 상황을 받아들이기란 쉽지 않았다. 그의 인생을 바꿔놓을 수 있는 진실이 바로 눈앞에 있었던 것이다. 하지만 마음 한구석에서 또 다른 감정이 피어올랐다. 어떤 책임감, 보호하고 싶은 본능. 그는 전과는 달리 단호하고 차분한 목소리로 이린에게 말했다. 부탁이 있어요. 아이들과 함께 채 타주세요. 설명은 나중에 드릴게요. 이건 생사가 걸린 문제일지도 몰라요. 이리나는 당황한 얼굴로 그를 바라보았다. 눈에 의심과 경계가 담겨 있었지만 동시에 어딘가 모르게 믿고 싶은 마음도 스며 있었다. 그녀는 아이들을 바라보았다. 아이들은 아직 아무것도 이해하지 못한 채 호기심 어린 눈으로 드미트리를 바라보고 있었다. 잠시 망설이던 이리나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다. 적어도 아이들과 닮은 이 사람이 범죄자는 아닐 거야. 그녀는 속으로 중얼거리며 아이들과 함께 그의 차에 다가갔다. 아이들은 반짝이는 고급 차량에 매혹된 듯 눈을 반짝이며 문을 살폈다. 가장 용감한 아이가 문을 살짝 건드리자 차 문이 부드럽게 열렸다. 엄마, 이거 우리 차야. 한 아이가 신이 나서 외쳤다. 드미트리는 미소를 지으며 문을 열어주었다. 아이들은 숨을 멈춘 채 차례차례 차량에 올라탔다. 부드러운 가죽 시트에 앉으며 호기심 가득한 눈으로 차량 내부를 둘러보았다. 우와, 너무 예쁘다. 가장 용감한 여자아이가 감탄하며 소리쳤다. 그녀는 다른 아이들보다 조금 더 의젓했고 단호한 성격을 가지고 있었다. 시동이 걸리자 아이들은 순간 놀란 듯 시트를 움켜쥐었지만 곧 웃음소리가 차 안을 가득 채웠다. 엄청 빨라. 다른 아이가 소리쳤고 그 순간 드미트리는 자신도 모르게 가슴 깊숙한 곳에서 따뜻한 무언가가 피어오르는 걸 느꼈다. 차 안에는 침묵이 흘렀다. 이건 단순한 고요함이 아니라 무언가 중요한 일이 시작되기 직전의 정적 같았다. 드미트리는 핸들을 꽉 잡은 채 앞만 바라보았고 이리나는 그 옆에서 침묵 속에 빠져 있었다. 그녀는 아이들의 눈앞에 어떻게 설명해야 할지 몰랐다. 아이들은 그저 창밖의 풍경과 사람들을 보며 즐거워하고 있었지만 어른들 사이에는 묵직한 긴장감이 감돌았다. 마침내 드미트리가 조용히 입을 열었다. 성함이 어떻게 되세요? 그의 목소리에는 진심이 담겨 있었다.
이리나 오를로바입니다. 그녀는 나직이 대답했다. 말하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니었다. 왜 정자 기증을 선택하신 거죠? 그는 말을 조심스럽게 이어갔다. 이렇게 아름답고 강인한 분이 왜 혼자서 그런 결정을 내리셔야 했는지 궁금해서요. 이리나는 잠시 말을 멈추고 창밖을 바라보았다. 그녀의 입술은 굳게 다물려 있었고 눈동자는 깊은 감정이 어린 듯했다. 그녀는 깊은 숨을 들이쉬었다가 천천히 내쉬며 말을 이었다. 사람은 때로 예상하지 못한 길로 밀려날 때가 있어요. 그때 우린 선택을 해야 하죠. 그저 절벽 아래로 떨어질 건지 아니면 희망을 안고 날아오를 것인지. 그녀의 말은 단순한 설명이 아니라 삶에서 우러나온 고백 같았다. 드미트리는 그녀의 말 하나하나를 놓치지 않으려 귀 기울이며 들었다. 9년 전 저는 벨라루스에서 이곳 모스크바로 왔어요. 남편이 있었죠. 처음엔 모든 게 괜찮아 보였어요. 아니, 그렇게 믿었어요. 하지만 곧 진실이 드러났죠. 그는 제가 아이를 낳지 못한다는 이유로 절 무시하고 조롱하고 외면했어요. 그녀의 말은 조용했지만 그 안에는 깊은 상처가 담겨 있었다. 드미트리는 그 순간 그녀가 겪은 고통의 무게를 조금이나마 짐작할 수 있었다. 진단을 받았을 때 그것은 제게 사형 선고나 다름없었어요. 그는 저를 떠났고 저는 혼자 남게 되었어요. 그때 결심했죠. 아이를 갖겠다고. 누구의 도움도 없이 오직 제 방식대로. 그 당시 저는 모든 저축을 끌어모아 인공수정 시술에 모든 걸 걸었어요. 그것은 위험한 선택이었지만 절박한 상황에선 그게 유일한 길이었죠. 의사의 말에 따르면 성공 확률은 높지 않았어요. 하지만 저는 간절했어요. 그리고 어느 날 초음파 검진을 받으러 갔을 때 의사가 이렇게 말했죠. 축하드립니다. 내 쌍둥이에요. 저는 충격을 받았어요. 한 명도 감당하기 힘들 거라 생각했는데 무려 4명이라니. 그녀는 말하며 천천히 고개를 떨궜다. 과거의 기억이 다시 밀려오는 듯했다. 하지만 곧 다시 고개를 들었다. 그녀의 눈빛은 단단하고 흔들림 없었다. 그 아이들이 제 전부가 되었어요. 그날 이후 저는 오직 그들을 위해 살아왔죠. 남편이 필요했던 게 아니에요. 후원자나 구세주가 필요한 것도 아니었어요. 아이들이 제 삶의 이유였고 지금도 그래요. 드미트리는 말을 잃었다. 그녀의 이야기는 그 어떤 연설보다도 강력했고 그 어떤 책보다도 진실했다. 지금까지 그가 만난 사람들과는 전혀 다른 깊이를 가진 여성이었다. 그의 세계는 화려함과 명성, 속도와 성공으로 가득했지만 그녀는 전혀 다른 가치로 살아가고 있었다. 가끔은 인생이 우리를 산산이 부셔요. 이리나는 조용히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그래야 우리가 다시 일어나 더 강해질 수 있거든요. 겉만 보고 판단하는 사람들은 절대 그걸 이해하지 못하죠. 진짜 황금은 늘 흙과 먼지 밑에 숨어 있거든요. 제 아이들은 제 황금이에요. 그들이 어떻게 태어났는지는 중요하지 않아요. 그들은 제 삶의 가장 귀한 선물이에요. 차 안은 다시 조용해졌지만 이번엔 그 침묵 속에 따뜻한 이해와 공감이 흐르고 있었다. 뒷자리에서 아이들은 천진난만하게 창밖을 보며 웃고 있었고 드미트리는 지금까지 느껴보지 못한 깊은 감정을 경험하고 있었다. 그 안에서 무언가가 변화하고 있었다. 그는 마침내 결심한 듯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다. 이제 가는 곳을 알려드려야 할 것 같아요. 그는 최대한 담담한 목소리로 말했다. 우린 지금 병원으로 가고 있어요. 이 아이들이 정말 제 아이들인지 확실히 알아보기 위해서요. 제게는 아주 중요한 일이에요. 괜찮으시다면 동행해 주세요.
이리나는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다. 그녀에게 그 결과는 사실 중요하지 않았다. 이미 그녀는 아이들의 엄마였고 누구도 그 사실을 바꿀 수 없었다. 그들은 그녀의 심장에서 태어난 아이들이었고 그녀의 존재 그 자체였다. 병원에 도착하자마자 드미트리는 접수대에 다가가 유전자 검사를 요청했다. 급한 상황임을 설명했고 병원 측도 협조적으로 검사를 진행해 주었다. 결과는 1시간 후에 나올 예정이었다. 그 1시간은 드미트리에게 지옥과도 같은 시간이었고 그의 얼굴은 긴장으로 굳어 있었다. 손은 떨렸고 입엔 땀이 맺혔다. 반면 이리나는 차분했다. 그녀는 조용히 아이들 옆에 앉아 있었고 아이들은 병원의 낯선 분위기 속에서도 그녀의 손을 잡고 안심한 듯한 표정을 지었다. 그녀는 잃을 것이 없었다. 왜냐하면 그녀는 이미 모든 것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이다. 아이들은 그녀의 삶이었고 어떤 결과도 그 진실을 바꾸지 못할 터였다. 결과가 나왔을 때 드미트리는 숨을 삼켰다. 손에 든 봉투가 무겁게 느껴졌고 그는 한참을 바라보다가 이리나의 조용한 미소에 용기를 얻었다. 천천히 봉투를 열어 내용물을 읽었다. 검사의 결과는 명확했다. 드미트리는 네 아이의 생물학적 아버지였다. 그 순간 세상이 멈춘 것 같았다. 단 한 단어만이 그의 머릿속을 가득 채웠다. 아버지. 그는 이제 더 이상 단순한 기증자가 아니었다. 이제 그는 그들의 삶에 대한 책임을 지는 존재, 그들의 미래를 함께할 사람, 진짜 아버지가 된 것이었다. 감정의 파도가 그의 가슴을 채웠다. 손의 떨림은 멈췄고 얼굴은 부드러워졌다. 그는 이리나와 아이들을 바라보며 완전히 새로운 시선으로 그들을 보았다. 이리나는 그의 변화를 조용히 지켜보며 그의 어깨에 손을 올렸다. 이제 우리 아이들에게 말해 줘야겠네요. 그녀는 조용히 말했다. 드미트리는 고개를 끄덕이며 아이들을 향해 걸어갔다. 이제는 말해야 할 시간이 온 것이다. 드미트리와 이리나는 병원을 나와 다시 차에 올랐다. 아이들은 여전히 환한 얼굴로 서로 장난을 치며 뒷좌석에 앉아 있었고 세상이 어떻게 변했는지 아직 전혀 눈치채지 못하고 있었다. 차 안에 조용한 숨소리만 감돌았다. 드미트리는 깊은 숨을 내쉬고 핸들을 잡은 채 아이들을 돌아보았다. 얘들아, 그는 조심스레 말을 꺼냈다. 우리 이제 인사해야겠다. 난 드미트리라고 해. 만나서 반가워. 그 말에 아이들은 환하게 웃으며 서로를 쳐다봤다. 그리고는 하나둘씩 이름을 말하며 자신을 소개했다. 누가 그림을 좋아하는지, 누가 자동차를 좋아하는지, 누가 우주 비행사가 되고 싶은지, 누가 발레리나를 꿈꾸는지를 이야기했다. 드미트리는 아이들의 이야기에 빠져들었다. 그들의 작은 목소리와 반짝이는 눈동자는 그의 마음을 따뜻하게 적셨고 그는 아이들이 가진 각각의 개성과 꿈을 보석처럼 소중하게 느꼈다. 그렇게 조금씩 서로에게 마음을 열어가던 중 그는 마침내 가장 중요한 말을 꺼낼 준비가 되었다. 얘들아, 나 너희 아빠야. 드미트리는 진심을 담아 조용히 말했다. 우리가 많이 닮았다는 거 너희도 느꼈지? 오늘 병원에서 검사를 했는데 그 결과 정말 우리가 가족이라는 걸 알게 됐어. 나는 너희 아빠고 이제부터 우리 더 많이 서로 알아가자. 잠시 정적이 흘렀다. 아이들은 말없이 그를 바라보다가 갑자기 큰 소리로 웃기 시작했다. 진짜? 우리 아빠야? 한 아이가 외치며 손을 들었고 다른 아이는 내 눈이랑 똑같아 하며 그의 눈을 바라봤다. 또 다른 아이는 우리 머리색도 똑같아 하며 자신의 머리카락을 들어 올렸다. 드미트리는 웃음을 참을 수 없었다. 아이들의 기쁨과 놀라움은
그에게도 순수한 감정을 불러일으켰다. 그는 아이들을 하나하나 바라보며 그 안에서 자신을 발견하고 있었다. 단순한 외모의 닮음이 아니었다. 그들 안에는 무언가 본질적인 연결이 느껴졌다. 잠시 후 드미트리는 이린에게 조심스럽게 말했다. 내가 꼭 보여주고 싶은 사람이 있어요. 아이들과 함께 가야 해요. 기다릴 수 없어요. 누구인가요? 아이들 중 한 명이 눈을 반짝이며 물었다. 드미트리는 따뜻하게 웃으며 대답했다. 곧 알게 될 거야. 아주 중요한 분이야. 그들은 도착한 곳에서 커다란 철문이 열리는 것을 보았다. 정원과 길게 뻗은 진입로가 펼쳐진 대저택이었다. 아이들은 흥분에 들떠 채서 내리자마자 뛰어다니며 웃음을 터뜨렸다. 와, 진짜 커. 이거 다 우리 집이야. 꽃이 너무 예뻐. 조심해, 애들아. 이리나는 놀라며 소리쳤지만 드미트리는 고개를 저으며 부드럽게 웃었다. 괜찮아요. 여기서 뛰어도 돼요. 여긴 그들의 아버지 집이니까요. 이리나는 그 말을 듣고 놀란 표정을 지었다. 그 말에는 단순한 소유의 개념을 넘어선 의미가 담겨 있었다. 그녀는 아직 모든 것을 이해하지 못했지만 그 말에 담긴 진심을 느낄 수 있었다. 왜 우리를 여기에 데려온 거죠? 그녀는 조심스럽게 물었다. 당신이 말했잖아요. 미룰 수 없는 일이 있다고. 드미트리는 가볍게 고개를 끄덕이며 손을 내밀었다. 같이 들어가요. 모두 함께. 그들은 저택 안으로 들어갔다. 긴 복도를 지나 마침내 문 하나 앞에 도착했다. 그 문은 다른 문들보다 더 오래되고 조용한 분위기를 풍기고 있었다. 드미트리는 문을 조심스레 열었다. 그 안에는 희미한 스탠드 불빛 아래 침대에 앉아있는 노부인이 있었다. 그녀는 매우 연로해 보였고 눈이 거의 보이지 않는 듯 했다. 하지만 그녀의 표정에는 힘과 따뜻함이 있었다. 디모야, 너니? 떨리는 목소리가 방 안을 가득 채웠다. 드미트리는 걸음을 멈췄다. 그의 표정은 순식간에 부드러워졌고 그 안에 숨겨졌던 어린아이 같은 감정이 드러났다. 이분은 제 할머니 엘레나 님이에요. 그는 이린에게 속삭이듯 말했다. 어릴 때 저를 키워주신 분이에요. 그는 조용히 다가가 그녀의 손을 잡고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할머니, 세상을 떠나시기 전에 꼭 이 소원을 이루게 해드리고 싶었어요. 그의 눈이 촉촉해졌다. 제가 한 명이 아니라 4명의 증손자를 데리고 왔어요. 노부인의 흐릿한 눈에 눈물이 맺혔다. 4명이라고. 그녀는 속삭이며 아이들을 바라보려 했다. 드미트리는 고개를 끄덕였다. 이리나도 조심스럽게 다가가 그녀의 다른 손을 잡고 무릎을 꿇었다. 엘레나님, 이 아이들은 당신의 증손자예요. 제가 전심으로 사랑하고 제 삶을 바쳐 키운 아이들이에요. 할머니 엘레나는 그녀의 손을 조심스럽게 감싸며 나지막이 속삭였다. 사랑하는 아가야, 네가 이 집에 가져온 생명은 별이나 하늘도 다 헤아릴 수 없는 귀중한 선물이란다. 이 아이들이 내게 어떻게 왔는지는 몰라도 나는 느껴. 그들의 작은 심장과 너의 심장이 아주 오래전부터 이어져 있었다는 걸. 이리나는 더 이상 눈물을 참지 못했다. 그러나 그녀의 미소는 사라지지 않았다. 이것은 예기치 못한 순간이었지만 동시에 가장 아름답고 진실한 순간이었다. 혈연을 초월한 진심의 연결이 그녀와 이 가정 사이에 생겨나고 있었다. 드미트리는 그 장면을 말없이 바라보았다. 그의 가슴은 오래된 장막이 걷히는 듯 벅찬 감정으로 가득 찼다. 이제 그는 단순히 성공한 사업가가 아니었다. 그는 아버지였고 손자였으며 무엇보다 진짜 가족의 일부가 되어가고 있었다. 아이들은 문가에 서서 이 모든 상황을 조용히 지켜보고 있었고
이내 그들은 웃으며 할머니 쪽으로 달려왔다. 정말 우리 할머니야? 할머니, 안녕? 할머니 손이 따뜻해. 그들은 그녀의 침대 곁에 옹기종기 모여 앉았다. 그녀는 떨리는 손으로 아이들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속삭였다. 이제 나는 마음 놓고 떠날 수 있겠구나. 너희들이 내 앞에 있어주니 내 삶은 완성되었단다. 그 말에 방 안의 모든 공기가 멈춘 듯했다. 드미트리는 조용히 고개를 숙였고 이리나는 눈을 감고 그 말을 마음에 새겼다. 이 아이들의 이름이 뭐니, 아가? 할머니가 부드럽게 물었다. 이리나는 미소 지으며 조용히 대답했다. 아이들마다 깊은 의미가 담긴 이름을 가지고 있어요. 첫째는 라이예요. 어둠 속에서도 길을 밝혀주는 빛이라는 뜻이에요. 둘째는 현우. 사랑은 모든 걸 이긴다는 의미예요. 셋째는 지온. 삶의 작은 기적을 상징하죠. 막내는 민재. 영원히 식지 않는 사랑을 뜻해요. 엘레나는 그 이름 하나하나를 입술에 담으며 아이들의 손을 꼭 잡았다. 그녀의 눈에서는 눈물이 흘렀지만 그것은 슬픔의 눈물이 아니었다. 그것은 축복이자 감사의 눈물이었다. 드미트리는 말없이 이 장면을 바라보다가 어느새 자신의 눈에도 눈물이 고여 있음을 느꼈다. 그는 더 이상 숨기지 않았다. 그 어떤 성공이나 명성도 지금 이 순간보다 값지지 않았다. 그의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순간이 지금 바로 이 방 안에서 펼쳐지고 있었다. 그날 밤 감정이 가득한 그 만남을 뒤로하고 모두가 거실로 모였다. 아이들은 지쳐 잠들었고 이리나는 조용히 그들을 품에 안은 채 소파에 앉아 있었다. 드미트리는 그녀 옆에 앉아 조용히 입을 열었다. 이리나, 여기에 머물러 줬으면 해요. 이 집엔 모두를 위한 공간이 충분하고 그 작은 아파트로 다시 돌아가게 하고 싶지 않아요. 그녀는 잠시 머뭇거리다가 그의 말 속에 담긴 진심을 읽었다. 그건 단순한 배려나 동정이 아니었다. 그것은 새로운 시작에 대한 초대였다. 그녀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다. 디모야, 행복은 물질적인 것만으로 완성되지 않아요. 하지만 때때로 누군가가 진심으로 내민 손은 감사히 잡아야 할 때도 있죠. 사랑은 우리가 주는 만큼 받을 준비도 해야 하니까요. 드미트리는 그녀의 말에 깊이 감동했고 그녀와 아이들을 위해 방을 안내했다. 아이들은 잠결에도 그를 발견하면 환하게 웃으며 안기곤 했다. 엄마, 내가 더 세게 안았어. 아냐, 내가 더 세게 안았어. 작은 팔들이 드미트리의 다리를 감싸 안으며 그를 진정한 아빠로 맞이하고 있었다. 그는 아이들을 하나하나 안아주며 미소 지었다. 이제 자자 얘들아. 내일은 특별한 날이 될 거야. 그가 눈가에 웃음을 머금고 말했을 때 이리나는 멀리서 그를 바라보며 그가 얼마나 달라졌는지를 느꼈다. 차가웠던 남자는 이제 아이들의 품에서 따뜻한 사람이 되어가고 있었다. 다음 날 아침 햇살은 눈부시게 창가를 비추고 있었고 그날의 공기는 뭔가 특별한 하루가 될 것임을 예고하는 듯했다. 드미트리와 이리나 그리고 네 아이는 함께 하루를 보내기로 했다. 그들은 처음으로 하나의 가족처럼 움직였다. 목적지도 일정도 없이 그저 함께하는 시간 자체가 선물처럼 느껴지는 하루였다. 첫 번째로 향한 곳은 고급 아동복 매장이었다. 드미트리는 아이들이 원하는 옷을 마음껏 고르게 했고 이리나 역시 그동안 입고 싶었던 고운 옷을 조심스럽게 골랐다. 드미트리는 그녀가 옷을 갈아입을 때마다 눈길을 떼지 못했고 그녀는 그의 시선을 의식하면서도 얼굴을 붉혔다. 새로운 모습으로 거울 앞에 선 그녀는 마치 새로운 인생을 시작한 사람 같았다. 아이들은 신이 나서 여기저기 뛰어다니며
새로운 옷을 입고 웃음을 터뜨렸다. 그들은 서로의 옷을 자랑하며 거울 앞에서 장난을 치기도 했다. 그 모습을 바라보는 드미트리의 눈에는 사랑이 가득했다. 그는 처음으로 그들의 취향과 성격을 하나하나 알아가는 즐거움을 느꼈다. 쇼핑을 마친 그들은 모스크바 중심에 위치한 고급 레스토랑으로 향했다. 고풍스러운 인테리어와 향긋한 음식 냄새가 그들을 방했다. 아이들은 처음 경험하는 분위기에 조금 긴장했지만 이내 식탁 위의 파스타와 디저트 앞에서 눈을 반짝였다. 드미트리는 아이들에게 맛있는 요리를 하나하나 설명해 주었고 이리나는 조용히 그 모습을 바라보며 미소 지었다. 식사 후에는 아이들을 위해 놀이공원에 들렀다. 회전목마, 미니기차, 작은 롤러코스터까지 아이들은 모든 놀이기구를 즐겼다. 웃음소리는 끝없이 퍼졌고 드미트리는 그 웃음 하나하나를 마음에 담았다. 이리나는 그의 옆에서 아이들을 지켜보며 지금 이 순간이 얼마나 소중한지를 실감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들은 유명한 아이스크림 카페에 들렀다. 커다란 유리잔에 담긴 형형색색의 아이스크림을 앞에 두고 아이들은 흥분을 감추지 못했다. 이리나는 조용히 아이들을 닦아주고 드미트리는 그들의 얼굴에 묻은 크림을 닦아주며 깔깔 웃었다. 하지만 그들이 하루의 마지막을 보내고 집으로 돌아왔을 때 예상치 못한 그림자가 그들을 기다리고 있었다. 현관을 열자 멀리 복도 끝에 한 여인이 서 있었다. 우아한 외모, 몸을 감싸는 고급스러운 모피코트, 섬세하게 다듬어진 머리칼, 반짝이는 보석. 마치 파리 패션쇼에서 막 내려온 듯한 모습이었다. 그녀는 고요하지만 강렬한 존재감을 풍기며 그들을 바라보고 있었다. 드미트리는 그녀를 보자마자 움직임을 멈췄다. 그의 얼굴이 순식간에 창백해졌다. 이리나는 당황한 채 그를 바라보며 물었다. 이분은 누구세요? 드미트리는 아무 말도 하지 못한 채 그녀를 응시했다. 그 사이 여인은 천천히 다가오며 차가운 미소를 머금은 채 입을 열었다. 내가 대신 말해줄게요. 친애하는 분. 그녀는 목소리조차 부드럽고 냉정했다. 저는 에밀리아예요. 디모의 약혼자이자 유명한 디자이너죠. 오늘 결혼 이야기를 하러 왔어요. 순간 공기마저 얼어붙는 듯했다. 드미트리는 믿을 수 없다는 듯 고개를 흔들었다. 에밀리아, 무슨 말을 하는 거야? 나는 너에게 청혼한 적 없어. 나 결혼이라는 제도 자체에 회의적이었잖아. 에밀리아는 가볍게 웃음을 터뜨렸다. 그건 변하게 되어 있어요. 사랑하는 사람. 그녀의 시선은 아이들로 향했다. 그리고 다시 이리나를 훑으며 얕은 비웃음을 감추지 않았다. 그런데 이 여성은 누구고 이 네 아이들은 또 뭐죠? 당신을 아주 많이 닮았는데요. 그 질문에 드미트리는 말문이 막혔다. 대답할 수 없을 만큼 혼란스러웠다. 하지만 이리나는 흔들리지 않았다. 그녀는 아이들 앞에 서며 또렷한 목소리로 말했다. 전 이리나 오를로바입니다. 그리고 이 아이들은 제 아이들이에요. 그녀는 잠시 숨을 고르고 드미트리를 바라보며 덧붙였다. 정정하죠. 이 아이들은 우리 아이들이에요. 그리고 그들의 아버지는 이 사람, 드미트리예요. 그 말은 폭탄처럼 울려 퍼졌다. 에밀리아의 얼굴은 붉어졌고 그녀의 눈빛은 분노로 번뜩였다. 무슨 말이죠? 이 남자가 당신 애들의 아빠라고요? 이런 여자가? 당신이? 이리나는 한치도 흔들림 없이 그녀를 바라보며 조용히 말했다. 사람의 가치는 겉으로 입은 명품이 아니라 그가 가진 진심과 사랑으로 결정되는 겁니다. 진짜 보석은 겉으로 드러나지 않아요. 깊이 숨어 있죠. 볼 줄 아는 사람만이 알아볼 수 있어요.
에밀리아는 분노에 찬 표정을 감추지 못했다. 그녀는 드미트리를 향해 소리쳤다. 왜 이런 여자를 두둔하는 거야? 우리가 한 년 동안 사귀어온 거 다 잊었어. 당신 인생 최고의 관계였잖아. 그리고 그녀는 입가에 이상한 미소를 띠며 코트를 풀었다. 우리 셋이나 기다리고 있어요. 그녀는 배를 드러냈고 둥근 배가 눈에 들어왔다. 드미트리, 나 당신 아이 셋을 임신 중이에요. 에밀리아의 말이 끝났을 때 거실은 숨조차 쉴 수 없을 만큼 조용해졌다. 모든 시선이 그녀의 배로 향했고 드미트리는 숨을 삼키며 말문이 막혔다. 이리나는 아이들을 조용히 뒤로 물리고 조용히 입을 열었다. 숙녀분, 그녀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단호했다. 사람의 가치는 입은 옷이나 가진 돈으로 정해지는 것이 아닙니다. 사랑의 깊이와 그 사람이 누군가를 위해 내리는 선택에서 진짜가 드러나는 법이죠. 당신은 이 사람의 인생에 들어와 무엇을 줄 수 있는가만을 고민하는 것 같군요. 하지만 저는 그에게서 무엇을 함께할 수 있는가를 바라봤습니다. 그 말에 드미트리의 가슴은 뜨겁게 요동쳤다. 이리나의 말은 단순한 방역이 아니었다. 그것은 사랑과 진심으로 가득 찬 선언이었다. 하지만 이리나는 더 이상 이 싸움을 계속하고 싶지 않았다. 그녀는 아이들에게 조용히 말했다. 얘들아, 우리 방에 가자. 아빠랑 이야기할 시간이 필요하대. 그녀는 드미트리를 보며 마지막으로 말을 이었다. 결혼 준비 잘 하시길 바라요. 그 마지막 말에 드미트리의 심장이 내려앉았다. 그녀가 계단을 오르려던 찰나 그의 목소리가 그녀를 멈춰 세웠다. 이리나, 잠깐만. 그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단호했다. 가지마. 에밀리아는 격분에 소리를 질렀다. 왜 이 여자를 붙잡는 거야? 우리가 이야기할 일이 얼마나 많은데. 우린 결혼할 사이잖아. 드미트리는 그녀를 향해 천천히 몸을 돌렸다. 그의 눈빛은 이전과 달랐다. 차가운 듯하지만 그 안에는 오랜 시간 감춰져 있던 진심이 담겨 있었다. 에밀리아, 이제 그만해. 우리 사이는 끝났어. 그 말에 에밀리아의 얼굴은 하얗게 질렸다. 믿을 수 없다는 듯 그녀는 이리나와 아이들을 향해 노려보았다. 이 여자랑 이 애들은 그냥 너의 실수야. 잊어버려. 내가 파리에 있었더라면 이런 일도 없었을 텐데. 결국 남는 건 나였어야 해. 이 가난한 여자랑 살겠다고. 그 순간 익숙한 발자국 소리와 함께 집 안 어딘가에서 들릴 리 없을 소리가 들렸다. 천천히, 작고 묵직한 소리. 바로 워커 할머니 엘레나의 보행 보조기였다. 그녀는 방문 앞에 서서 천천히 거실로 들어왔다. 몸은 연약했지만 그녀의 눈은 누구보다도 또렷했다. 이게 무슨 일이니? 그녀의 목소리는 작지만 방 안의 모든 공기를 정지시켰다. 엘레나는 계단 위에 서 있던 이리나와 아이들을 향해 고개를 돌렸다. 내 증손자들과 이 아이들의 어머니는 아래로 내려오렴. 여긴 너희가 있어야 할 집이다. 이건 내 집이고 나는 여길 지키는 사람이다. 그 말에 이리나는 조용히 계단을 내려오기 시작했고 아이들은 조잘거리며 뒤따랐다. 모두가 거실로 모였을 때 엘레나는 드미트리를 바라보았다. 디모야, 설명을 좀 해보렴. 이건 어떻게 된 일이니? 드미트리는 숨을 고르며 할머니를 바라보았다. 할머니, 에밀리아는 지금 아이 셋을 임신했다고 주장해요. 제 아이들이래요. 하지만 할머니, 전 믿을 수가 없어요. 에밀리아는 재빠르게 다가와 드미트리의 손을 잡으며 말했다. 사랑해요. 그리고 우린 가족이 될 준비가 되어 있어요. 우리 아기들 말이에요. 하지만 엘레나는
그녀의 말을 끝까지 듣지 않았다. 그녀는 조용히 고개를 저으며 말을 이었다. 에밀리야, 너한테 그 말이 통할지 모르겠지만 나는 모든 걸 알고 있단다. 드미트리는 몇 년 전 수술을 받았어. 그의 결정으로 인해 아이를 가질 수 없는 몸이 되었지. 순간 방 안의 공기가 다시 얼어붙었다. 드미트리는 충격에 빠져 할머니를 바라보았다. 어떻게 알고 계셨어요? 저는 아무에게도 말한 적 없는데. 엘레나는 조용히 웃으며 대답했다. 나는 너를 키운 사람이야. 내 건강 기록도 수술도 다 알아봤지. 널 지키고 싶어서였단다. 넌 그때 그 선택을 했고 나는 그걸 존중했어. 그리고 네가 아버지가 될 수 없다는 사실도 받아들였지. 그녀는 다시 이리나와 아이들을 향해 고개를 돌렸다. 그런데 이 아이들이 나타났어. 기적이었지. 피로 맺어진 건 아니지만 이 아이들은 내게 주어진 두 번째 기회야. 사랑으로 맺어진 가족, 그게 진짜란다. 에밀리아는 이제 더 이상 숨길 수 없었다. 그녀의 얼굴은 분노와 수치심으로 일그러졌다. 이건 말도 안 돼. 이게 다 조작일지도 몰라. 저는 정말 임신했어요. 그 아빠는 디모예요. 하지만 엘레나는 그저 고개를 끄덕이며 마지막 말을 남겼다. 그럴 리 없단다. 넌 이 집에서 환영받지 못해. 이리나는 잠시 말없이 그 상황을 지켜보다가 조용히 드미트리에게 다가섰다. 그녀의 눈에는 동요가 있었지만 그 안에는 놀라운 평온함도 있었다. 그녀는 아이들의 손을 잡고 조용히 그에게 물었다. 이제 어떻게 할 건가요? 드미트리는 한참을 말없이 그녀와 아이들을 바라보았다. 그 눈빛 속에는 후회와 깨달음, 그리고 새로운 다짐이 담겨 있었다. 그는 무릎을 꿇고 아이들과 눈높이를 맞추었다. 그리고 아이 하나하나의 손을 잡으며 조용히 속삭였다. 나는 몰랐어. 내가 이렇게까지 사랑할 수 있다는 걸. 너희를 이렇게까지 지키고 싶어질 줄은 정말 몰랐어. 그의 눈가에 눈물이 고였다. 엘레나는 그 장면을 조용히 바라보며 입가에 따뜻한 미소를 머금었다. 그녀는 평생 기다려온 순간을 맞이한 듯 기도하듯 두 손을 모았다. 그녀가 그렇게 바랐던 진짜 가족이 지금 그녀 앞에서 만들어지고 있었던 것이다. 드미트리는 천천히 일어나 이리나를 바라보았다. 그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그 안엔 단단한 진심이 있었다. 이리나, 나 많은 실수를 했어. 그리고 널, 그리고 아이들을 제대로 받아들이는데 너무 오랜 시간이 걸렸어. 하지만 이제는 알아. 난 아빠가 되고 싶어. 그리고 너와 함께하고 싶어. 가족이 되고 싶어. 이리나는 한동안 말없이 그의 눈을 바라보았다. 그녀의 마음은 이미 오래전부터 흔들리고 있었다. 하지만 이제는 확신할 수 있었다. 그가 진심이라는 것을, 그가 진짜 변했다는 것을. 그녀는 천천히 미소 지으며 대답했다. 디모야, 인생은 매일이 새로운 해처럼 떠오르는 두 번째 기회야. 우리 함께 시작해봐요. 하나의 가족으로. 엘레나의 눈에는 기쁨의 눈물이 흘렀고 아이들은 두 사람 사이에 끼어들며 큰 소리로 외쳤다. 우리 가족이야. 이제 진짜 아빠 있는 거지. 엄마, 아빠랑 결혼하는 거야. 모두가 웃음을 터뜨렸고 드미트리는 아이들을 안아올리며 크게 웃었다. 그래, 우리 가족이야. 진짜 가족. 몇 달이 흘렀고 드미트리와 이리나는 함께 살며 서로를 더 깊이 이해하게 되었다. 드미트리는 이린에게 깜짝 선물을 준비하곤 했고 이리나는 집을 따뜻하게 가꾸며 아이들과 드미트리를 위해 정성을 다했다. 그의 삶은 더 이상 파티와 성공으로 채워진 공간이 아니었다. 그것은 매일 밤 아이들에게 동화를 읽어주고 침대맡에서 이마에 입을 맞추며
잘 자요 라고 말하는 시간으로 채워져 있었다. 그가 출근하고 돌아올 때마다 아이들은 현관으로 달려와 아빠 하고 외쳤고 그 순간이 그에겐 세상에서 가장 큰 상이었다. 그리고 어느 저녁 별이 총총한 정원에서 드미트리는 이리나의 손을 조심스럽게 잡았다. 이리나, 그는 조용히 말했다. 넌 내게 있어서 단순한 아이들의 엄마가 아니야. 넌 내 삶의 중심이 되었어. 난 너 없이는 이제 아무것도 완전하지 않아. 그는 주머니에서 작은 벨벳 상자를 꺼냈다. 그 안에는 반짝이는 반지가 있었다. 나랑 결혼해 줄래? 그의 눈은 떨림과 기대, 그리고 깊은 사랑으로 가득 차 있었다. 이리나는 그를 바라보며 조용히 웃었다. 그녀의 눈에도 눈물이 고였다. 네 디모야, 나도 너와 함께하고 싶어요. 지금처럼. 항상. 그 순간 그들은 진짜 가족이 되었다. 사랑과 믿음, 이해로 이루어진, 돈으로도 성공으로도 살 수 없는 진짜 인생의 선물. 아이들은 정원에서 그 모습을 바라보다가 환호성을 질렀고 엘레나는 창가에서 조용히 미소 지었다. 그녀는 알고 있었다. 이 순간이 올이라는 걸. 그리고 그 모든 것을 가능하게 만든 것은 다름 아닌 사랑이었다. 이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게 실제로 있을 법한 이야기처럼 느껴졌나요? 아니면 완전한 허구 같았나요?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들려주세요. 그리고 채널 구독과 친구, 가족들과의 공유도 잊지 마세요. 여러분의 응원이 저희에게 큰 힘이 됩니다. 다음 이야기도 곧 찾아올 예정이니 놓치지 마세요. 사랑과 따뜻함이 가득한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모든 이야기는 설명란에 정리되어 있습니다. 다음에 또 만나요.